오늘 새벽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5월 CPI 발표치가 전월 대비 변동이 없게 나오면서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4월 지난달은 0.3% 상승을 했었고 이번 시장 전망치도 0.1%였는데 예상보다 오히려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장 초반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는 상황으로 이제 장이 시작이 됐고, 국채 수익률이 급락했다라는 거는 미국의 장기채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우 지수는 변동이 별로 없었고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러셀 2000 지수 모두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러셀 2000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러셀 2000 지수는 좀 생소할 수 있죠. 흔히 스몰캡 지수라고 해요. 미국 주식 중에 시총이 큰 1위부터 1000등까지, 1등부터 1000등까지는 빼고 1001등부터 3000등까지 이제 2000개의 회사를 모아놓은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저금리가 오면 오히려 이제 스몰캡 시장까지 주식 상승이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환호를 한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위주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CPI가 잡히는 것 같다, PCE가 잡히는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주식 상승이 러셀 2000까지도 옮겨가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면서 장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FOMC 회의가 열리면서 우리의 제롬 파월 의장께서 입을 떼자 시장이 좀 차갑게 식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이제 근원 PC 예상을 2.6%에서 2.8%로 올리는 물가 전망을 상향하는 발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내에 금리 인하가 기존에는 한 2차례, 많게는 3차례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9월에 1차례 정도만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그 이후는 명확하게 답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초반에 급격하게 올랐던 자산 가치들이 상당 부분을 반납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롬 파월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5월 물가 지표는 새로운 진전은 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진정시키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은 제롬 파월이 너무나 이제 신중한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불만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나 이제 채권 가격이 다시 조금 상승분을 반납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파월의 안정적인 스탠스가 어떻게 보면 자산시장의 과열을 어느 정도는 억제하고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과열되고 버블이 끼는 것들을 좀 막아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번 FOMC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으로 꼽았냐면, 흔히 롱거런이라고 하는 장기 기준금리 목표, 다른 표현으로는 이른바 중립금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기존 2.6%에서 2.8%로 상향되는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립금리 기준을 높였다, 그리고 높아졌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금리를 통해서 물가와 경기를 조절하는 것은 이제 잘 알고들 있죠.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금리를 인하해서 부양을 하고, 물가가 높을 때는 반대로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금리를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때로는 이제 금리의 변동 폭이나 속도를 적절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고는 해요. 코로나 팬데믹 때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처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을 했죠. 경기를 부양을 해서 한 2년 정도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자산 가치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 물가를 또 잡기 위해서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는 또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5.25%에서 5.5%의 미국 금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절을 하는데, 너무 낮은 금리는 자산 가치의 상승을 이끌고 버블 경제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물가를 잡겠다고 급격한 고금리를 과하게 오랫동안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또 경기 침체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중요한 건데, 중립금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심화할 만큼 낮지는 않고, 또 반대로 경기 침체에 빠질 만큼 높지는 않은 적당한 상태, 적당한 수준의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파월은 이번에도 역시 중립금리에 대해서
단정적인 발언이나 예상을 하진 않았어요. 2.6에서 2.8로 올라가긴 했지만 단정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보면은 계속해서 중립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과거처럼 무리하게 2% 수준까지 물가가 내려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2% 후반, 심지어 한 3% 초반까지도 물가가 지금 수준에 유지가 된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견조하기 때문에 당장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낮은 물가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지금 같은 수준, 중립금리를 2% 후반이라고 보면은 한 3% 초반 정도의 기준금리를 맞춰놓고 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2%대의 금리 급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미국 경제 금리 인하 없어도 성장 자신 있어. 자신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급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금리 인하를 올해에 3번 한다, 2번 한다 기대하는 것보다는 일단 1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금리 인하가 늦춰졌다고 미국 증시 별로 안 좋을까?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금리 인하 없이도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의 주식시장 상승에 베팅을 해도 좋을 것 같다 라는 게 오늘 FOMC 회의를 보면서 느낀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중립금리 잊지 마시고 미국 금리 인하 올해 1회로 끝난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이렇게 할까?